퇴직금 얼마나 받으셨는지요?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셨는지요? 다른 퇴직자들은 받은 퇴직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지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부장은 중소제조업체 관리팀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며 숫자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퇴직이 다가오자 그는 노후에 대한 불안을 누구보다 강하게 느꼈습니다. 통장에 찍힌 퇴직금을 보면서도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대로 들고 있자니 물가가 오르는 세상에서 금세 가치가 떨어질 것 같았고 은행에 넣어두자니 이자가 턱없이 적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들어왔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노후에 상가 하나쯤 있으면 안정적인 월세 수입이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정보를 넘어서 불안한 마음을 붙들어줄 희망의 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부동산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신도시 상가를 보여주며 공실 위험이 거의 없다고 장담했습니다. 김 부장은 평생 계산기 두드렸던 경험을 떠올리며 요리조리 따져봤습니다. 월세 1, 200 정도만 받아도 연금과 합쳐 밥은 먹고 살겠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결국 대출까지 얹어 3억 5천짜리 상가를 매입했습니다. 그 순간 마치 퇴직 이후의 삶이 보장된 것 같은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첫 몇 달은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왔고 생활은 여유로웠습니다. 지인들에게 술자리에서 역시 관리 출신인 나는 다르다며 우쭐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세든 사람은 빠져나갔고 공실은 몇 달째 이어졌습니다. 관리비와 대출 이자가 빠져나가는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처음에는 곧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것이라 믿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으로 바뀌었습니다. 퇴직금은 건물에 묶인 채 생활비는 빠듯해졌습니다. 나이가 들어 다시 일자리를 구하려 해도 쉽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30년 관리 경력은 세상에서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요즘 월세는 고사하고 대출 이자를 갚기 위한 궁리를 하는데 온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 부장은 말합니다. 부동산은 절대 노후의 안전망이 아니다. 안전한 노후를 위한 선택이 가장 불안전한 결말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목돈이 들어가는 거라면 더더욱 돌다리를 여러 번 두드려봐라 라고 말입니다. 대기업에 근무했던 최상무는 금융시장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부터 주식과 펀드에 관심이 많아 짬짬이 즐겨 했으니 퇴직 후에는 그 경험이 큰 자산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퇴직금 2억을 손에 쥐자마자 그는 주식, 펀드, ETF, 채권에 계획대로 고르게 분산 투자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익도 꽤 났습니다. 한동안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1년에 10% 가까운 수익을 올리며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커졌습니다. 퇴직 후에도 돈을 굴려서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다는 생각은 그를 흡족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국외에 큰 이슈가 생기면서 주가가 폭락했고 원금의 30%가 단숨에 날아갔습니다. 처음에는 곧 회복될 거라 버텼지만 하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실이 커질수록 불안감은 커져갔고 결국 손절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좌에 남은 금액은 1억 4천만 원.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자신감으로 가득했던 마음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퇴직 후 가장 중요한 시기에 오히려 돈을 잃어버린 현실은 그를 더 깊은 불안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최상무는 말합니다. 평생 쌓아온 경험도 똑똑하다고 믿었던 판단도 시장의 거대한 흐름 앞에서는 아무 힘이 되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또한 금융 투자는 지식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주위에선 결국 오른다고 위로를 하지만 그때까지 마음이 쪼그라드는 것은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른다고 속상해하는 모습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건설회사에 다녔던 이 부장은 늘 마음 한구석에 작은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내 가게를 해보겠다는 바람이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상사의 눈치를 보며 살았지만 퇴직 후에는 자유롭게 일하고 싶었습니다. 퇴직금을 손에 쥐자마자 그는 치킨집 창업을 선택했습니다. 권리금이랑 보증금에서 1억, 인테리어 비용이랑 집기에서 1억, 퇴직금은 순식간에 빠져나갔습니다. 가게 문을 처음 열던 날 손님들이 몰려들며
환하게 웃는 얼굴을 보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드디어 내 인생이 새로 시작된 듯한 희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배달앱 수수료, 임대료, 인건비를 제하고 나니 손에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장부의 마이너스가 커졌습니다. 초반에 들뜨며 함께 도와주던 가족들의 얼굴에도 피로와 불만이 묻어났습니다. 냉동고에 쌓여가는 닭을 바라보며 한숨만 깊어졌습니다. 몸은 지쳐갔고 매출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초반에 반짝 잘 됐던 장사는 결국 오픈빨이었던 거죠. 결국 1년이 채 되지 않아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에 남은 것은 퇴직금을 모두 날린 허무함이었습니다. 이 부장은 말합니다. 꿈은 꿈일 뿐이라고. 당장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꿈은 어쩌면 사치일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 부장은 다시는 꿈이나 로망을 현실과 맞바꾸지 않을 거라는 늦은 다짐을 하였습니다. 박 부장은 35년 동안 공기업에서 성실히 일했습니다. 퇴직이 다가오자 그는 본인의 노후보다 아들의 장래를 먼저 떠올렸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지만 집 문제로 한없이 좌절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해온 그는 마지막으로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가 남았다고 여겼습니다. 퇴직금이 들어오자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2억을 전세 보증금으로 내주고 5천만 원은 결혼식과 혼수에 보탰습니다. 아들이 새집에 들어가 웃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아버지로서의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잠시나마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했고 이제는 정말 할 일을 다했다라는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은 냉정하게 변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매달 나오는 연금만으로 생활을 꾸려가야 했는데 병원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적금은커녕 비상금도 없었습니다. 몸이 무거워지면서 의료비 지출은 늘어갔고 집안의 가전 살림에 고장이 나거나 예상치 못하게 돈 들어갈 일이 생기면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짧게라도 하는 일은 없을지 요즘 여기저기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들은 그 모습을 보며 쉬라고 말하지만 차마 속내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박 부장은 말합니다. 아버지의 도리란 아이들에게 무턱대고 해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부담을 주지 않는 거라고 말입니다. 더 나이 들어 아들에게 짐이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박 부장은 요사이 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시니 어떠신지요? 누군가는 퇴직금을 투자해, 누군가는 자녀에게, 또 다른 이는 창업에 사용했습니다. 선택은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국 퇴직금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퇴직금은 돈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남은 시간을 버틸 안전망이고 노후를 지탱할 마지막 자산입니다. 그러니 퇴직금 계획을 세우실 때 무조건 잘 될 거라는 희망은 뒤로 하고 실패한 케이스부터 살펴보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 그것이 앞서서 만났던 퇴직자분들이 남긴 교훈이 아닐까 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